이야기가 있는 소꿉놀이의 지일입니다. 무덥던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고 가을 바람이 선선히 불어오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꽃도 지천에 많이 펴서 예쁘긴 한데 풀들이 또 참 예쁜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실 때 산이나 들에 나가셔서 가을 풀들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청주에서 올라오신 스님과 함께 오늘의 소꿉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저 월명사에 계신 지견 스님과 오늘의 소꿉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카메라 보고 인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사찰 음식 하고 있는 지견 스님입니다. 맞아요. 사찰 음식 하고 계시죠. 제가 아주 사찰 음식계에서는 좀 유명하신 스님을 모시고 오늘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요리가 뭐죠, 스님? 오늘은 사찰 음식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네. 좀 전에 인사말로 한 가을, 네. 가을로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봄에는 어때요? 잎을 먹었고 네. 여름엔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가을은 이제 네. 뿌리 음식을 먹는 그런가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뿌리 음식의 대표인 네. 우엉을 가지고 하는 잡채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잡채요. 네. 저희 사찰에서 잡채 나오면 스님들 무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네. 재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우선 당면을 좀 물에 담가놨다가 삶기 좋게 하고 네. 그다음에 파프리카 빨간색, 파란색 또 그리고 이렇게 우엉이 있습니다. 주인공. 네. 오늘의 그래서 주인공. 네. 뿌리. 가을엔 뿌리가 좋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이렇게도 하지만 부재료를 사용할 때 꼭 네. 뭐 없다고 시장 가서 사려고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재료를 네. 더 이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뭐 당근도 넣을 수 있고 네. 또 고추도 있고 또 버섯도 있고 요리를 할 때 뭘 이렇게 정해진 재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있는 재료도 활용하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버섯도 요즘 철이죠. 네. 네, 그것도 참 맛있을 것 같고. 요 부재료는 이제 뭐 자막 처리가 될 거니까 한번 그럼 오늘 소꿉놀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스님? 네, 먼저 우엉을 채 썰어야 되는데요. 네. 당면을 삶았을 때의 식감과 네. 우엉의 식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엉은요, 익어도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예요. 채를 아주 곱게 썰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수업할 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카락만큼 채를 썰어라. 저희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우엉을 손질하는 법. 우리 보통 이런 거 껍질 깔려면 필러로 훅 까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또한 요즘 많이 지구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걸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칼 등으로 아래에서 위로 깎아보세요. 그러면 쓰레기는 반의 반도 안 나오고 영양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칼질을 했어도 흰색이 안 보이고 이대로 이 우엉의 영양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필러로 밀어버리면 하얀 부분이 나오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우엉이 갖고 있는 영양소가 다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우엉을 할 때는 이렇게 칼등으로만 그냥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쓰레기도 없고 제가 이거 실제로 해서 쓰레기 양도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별로 할 게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음식을 하면서는 물, 불, 도구를 쓰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뭐 내가 다치는 건 괜찮지만 더더군다나 남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칼을 항상 나를 조심해서 나한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질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껍질 깔 때도 이렇게 까면 보세요. 이렇게 까도 껍질이 요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게 다 깐 건가요, 지금? 네, 거의 깠다고 봐도 돼요. 안 까도 되고.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이건 꼭 안 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씻어도 이제 네.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런 게 노랗게. 근데 그렇구나. 네, 저도 필러로 한번 까버리면은 해볼까요? 네. 없어져요. 하얀 게. 그렇죠? 네, 까기도 쉽잖아요. 정말 잘 까지는데요. 이걸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막 그걸로 다 깠을까요? 몰랐으니까요. 네. 오. 네, 이렇게 까서 네. 한번 씻어서 네. 이제 채를 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 됐으니까 한번 씻어오면 되는 건가요? 지금? 네. 네. 그럼 제가 여기 한번 씻어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소꿉놀이는 요리를 잘 하시는 분들 상대가 아니고 요리를 정말 못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칼질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게 이제 쓰레기가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면 크기를 정해야 되니까 지금 그 재료를 네. 조금 안 맞대를 이렇게 딱 4등분을 할까요? 하던 거.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 채 써는 거거든요. 채는 연습이 최고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이 해봐야 늘거든요. 자, 먼저 네. 이게 굴러다니니까 위험하죠. 네. 그래서 먼저 한 2번 정도를 살짝 썰어 놓고 네. 면이 밑으로 가게. 네. 그럼 안전하겠죠. 오, 정말. 이렇게 해서 네. 이 채를 곱게 쓰는 건 이 처음 쓰는 거를 곱게 썰어야지만 채가 고와져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곱게 썰으세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위험하다 그러면 또 한 번 넓은 쪽을 눕혀서 또 얇게 썰읍니다. 어차피 채를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피고 얇게 펴놓으세요. 최대한 얇게. 아직도 썰고 있어요. 그래서 얇게, 더 얇게. 네. 그래서 네. 칼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요? 자 처음 자른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얇으면 하면 또 엎어 놓으세요. 안전하게. 맨 뒤에 거, 앞에 거. 네. 네. 앞에 거. 네. 네. 그러면 안전하죠. 그런 다음에 그렇군요. 칼질을 많이 조근조근 좀 얇게 펴야지만 네. 할 수 있어요. 채를 곱게. 오, 칼이 잘 들어요. 저희가 이제 칼질을 잘 할 쓰네.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님은 언제서부터 요리를 이렇게 해야겠다. 요즘 사찰 음식 하시잖아요. 그 사찰 음식을 언제서부터 해야겠다. 또 요리하는 것이 언제서부터 즐겁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너무 그럼 라떼는이 되는데 요리는 8살 때부터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머, 좀 세상에. 오래됐고 그래도 사찰 음식을 해야 한다라고 했던 거는 꽤 오래됐는데 제의를 한번 받았는데 그때는 어른 스님들이 이런 걸 용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깎은 스님이 머리를 깎고 뭐 할 게 없어서 요리를 하느냐 이러면서 절대 못하게 했어요. 우리 앞치마도 못했잖아요, 스님. 그쵸? 맞아요. 그러다가 앞치마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네, 제가 이제 독립을 해서 나오고 나니까 또 한 번 제의가 오길래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때부터 막 레시피 정리하고 이뤄가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8살 때부터 요리를 하셨다. 좀 이제 보시는 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8살서부터 됐을까요? 그때는 필요 불가결하게 절에 살면 네. 필요하죠.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네. 식초예요. 네. 채 썰은 걸 지금 이게 두면 점점 색이 변하죠. 네. 그래서 식초 한 방울 넣고 한 방울. 담궈 놓는 거예요. 이렇게 썰어서 담가 놓으면 돼요. 네. 채 생각보다 잘 쓰는데. 그러게요. 칼이 잘 드네요, 스님 오늘은. 자, 이렇게 해서 들어서. 채를 네. 다 썹니다. 이렇게. 뭐든 얇게 썰수록 좋지만 굳이 남하고 비교해가면서 할 필요 없고 자기 역량껏 썰면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 자체로 이미 그때부터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나는 나만큼의 실력으로 간다 하면 되지 뭐 어쩔 수 없는 걸 갖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면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여러분 하루하루 잘 썰어서 변화해 가는 걸 보면 되는 거죠. 굳이 비교해 가면서 누구는 잘 쓸고 나는 못하고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소꿉놀인데 뭐. 소꿉놀이 하다가 나중에 혹시 큰 살림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스님께서도 제가 그럴 수도 있죠. 알기는 이제 굉장히 큰 살림을 하고 계신데 스님 계신 사찰이 월명사잖아요. 네. 월명사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월명사는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청주 인터체인지 나오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 오송역은 10분, 터미널도 10분. 참 교통 요지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충청도 딱 청주이다 보니까 오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오세요. 그래서 거의 그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쉼터예요. 위로 갈 때도 한 번씩 오셨다 가시고 또 아래로 갈 때도 또 쉬었다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곳이고 지금은 제가 가서 이제 한 7년여 됐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불사를 해서 멋지게 카페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사찰 음식 강의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보통 그 요리를 하거나 자기 분야에서 하면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걸 이렇게 마련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찰 음식 강의실을 만들어서 집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명사 하면 이제 지금은 그냥 사찰 음식 많이 알려지고 사찰 음식으로 뭐 행사를 해서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나눠 먹고 이러는 것에 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페북에서 뵀는데 네. 도시락을 요즘 이제 힘들게 간호하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이제 간호하고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료진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늘 이렇게 제일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보건의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다른 구호 물품들은 많이 들어오지만 사찰식 도시락은 이미지 쇄신도 할 겸 도시락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사실 잘 안 쓰지만 콩가스를 해서 음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먹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 영양 상태를 생각해서 콩가스라는 거를 이제 해서 같이 메인을 하고 이런저런 도시락을 해서 했는데 나물 종류, 버섯 종류, 또 장아찌 종류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하지만 내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을까를 상상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도시락도 좀 선물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좀 네모난 가게 반듯이 해서 그야말로 구첩 반상처럼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또 이 가을에 먹는 동화라는 게 있어요. 이만해요. 네. 그냥 일반 속가에서는 동화와 소고기국을 넣어서 끓여 먹어서 가을 보신을 한대요. 근데 저희는 이제 표고버섯을 미리 사다가 썰어서 말려서 그 동화와 함께 국을 끓여서 동화국과 함께 해서 도시락을 배달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전화 왔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얘기만 들어도 정말 그 정성이 가득 들어가고 영양도 가득 들어가고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참 행운이셨을 것 같아요. 500개를 하는데 저희는 그리고 500개요? 네, 청주시가 4개 구가 있는데 4개 구를 다 조사했더니 근 500여 개가 되는 거예요. 의료진들. 네, 의료진들이. 의료 소가. 네, 그러니까 각 구마다 선별 해서 진료소가. 네, 그런 데까지도 다. 그러니까 그래서 청주시에 있는 보건의들은 다 먹을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신도들이 얼마나 신이 나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조건이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은 사람.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너무 신나게 잘해가지고 제가 아우 진짜 일이 무섭다 그랬어요. 너무 끔찍하게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전날 밑 작업만 하니까 음식을 먹을 거는 재료. 그러니까 김치는 전에 담지만 그 외에 그날 먹을 걸 잠을 안 자더라도 그날 만들지 뭐 전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도시락은 잘못 배달 가다가 상할 수도 있잖아요. 또 날도 애매한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4시부터 하는데 잠들도 안 자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게 그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그 회원들이 또 느꼈죠. 네. 자, 피망도 네, 썰어볼까요? 피망이요. 각자 하나씩 네. 썰어서 여기다 얌전히 아래 위를 잘라내고 아래 이렇게 위를요. 네 이렇게 하고 반을 쪼개서 이렇게 해서 씨 발라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썰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따서 나중에 다른 요리에 또 다지거나 이런 데다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냥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버릴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 거를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채도 또 썰어 놓으세요. 이렇게 천천히 얌전히 썰면 나중에 정리하지 않아도 얌전하게 쓸어 놓아질 수 있거든요. 얘도 머리카락 두께를 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보니까 조금 두껍네요. 네, 이거는 좀 두꺼워도 돼요. 어차피 얘는 얇게 안 쓸려요. 네, 그래서 좀 두꺼워도 조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놓고 그 사찰 음식이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썰고 정리하는 것까지도 얌전히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 또 하나 마구 버리지 않는 것. 아까 우엉처럼 그 무조건 껍질을 막 까서 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들어와서 승가에 들어와서 이런 게 많이 습관이 좀 돼 있잖아요. 저희 뭐 강원 다닐 때 보면 음식 한 톨 버려서 상추 이파리 하나가 뭐 송강사 밑으로 떠내려가는 걸 보고 안 되겠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음식 한 톨 가지고도 참 저희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아끼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아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 스님도 어려서 보면은 그 한여름에 밥이 약간 상해 가려고 하면요. 씻어서 끓여서 그렇다고 먹고 병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끓여서. 네, 그 사찰 음식 하면 연잎밥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그 연잎밥의 시조가 뭐냐면 여름에 밥이 상해 가는 걸 연잎밥을 싸서 쪘어요. 그러면 첫째는 상해 가는 그 맛이 없어지고 둘째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써는 건 다 됐고요. 저희가 아까 우엉도 조금 더 준비를 해놨었죠? 네. 이거 이제 마저 꺼내보겠습니다. 이제 뭐 할까요? 자, 그다음에 우엉을 졸여 볼게요. 졸여요? 네. 먼저 불은 제가 주의할 점은 우엉을 졸이기 전에는 네. 이 그 당면을 미리 삶지 마세요. 미리 삶으면 퍼져서 이렇게 찬물에 헹궈놔도 이렇게 붙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물을 이제 먼저 자 이렇게 우엉을 물에 받쳐서 자세 뒤에 가서 그걸 해보셨군요. 네. 해서 하고 불이 달궈지면 네, 제가 지금 이쪽이 조금 달궈졌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기름을 조금 넣고 자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좀 달궈서 놔뒀다가 이따가 무칠 때 또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불이 달궈진 다음에 팬이 달궈져서 여러분 소리 있죠. 넣으면은 칙 하는 소리가 나야지만 기름이 달궈져서 재료에 이렇게 흡수가 돼서 겉기름이 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굵기 이런 건 괜찮을까요? 네 어차피 조림을 할 거라서 제가 아까 식감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단 먹는 사람이 누구이냐 따라서 뭐 좀 젊은 사람이면 식감이 좋다 그러면 조금 덜 졸여도 되지만 연세 드신 분 어린 아이라 그러면 좀 오래 졸여야지 되겠죠. 그래야지만 당면하고 섞였을 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좀 이가 안 좋은 사람 먹으면 먹다 보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되겠어요.
좀 골고루 기름 들어가게 볶아주세요. 그 우엉 향과 함께 다 보아도 향은 안 나죠? 근데 이제 우엉 향기도 좋고 한동안 우엉이 좋다 그래서 뭐 우엉 참여 몸에 엄청 또 했죠. 사실 오늘 이걸 함으로 인해서 2가지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엉 졸여서 밑반찬으로 써도 괜찮겠죠. 네. 그렇구나. 얘만. 네,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밑반찬은요, 약한 불에 오래 졸여서 놔둬야지만 맛이 배고 또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두면, 나중에 볶아놓은 걸요, 김밥 쌀 때도 활용하셔도 되고. 김밥. 네. 김밥엔 또 우엉이 꼭 들어가야겠죠. 네. 그러니 또 맛있잖아요. 그래야지. 우엉이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많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볶아주다가, 물이 끓을 동안 볶아줘도 사실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제 둘이니까, 하다가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좀 충분히 안 볶아지면 정말로 씹다가 보면 우엉 때문에 이가 힘들어진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곱게 썰으라고 했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조청이에요. 좋죠. 그 다음에 간장. 간장. 자, 넣을까요? 아니요.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또 요리는 과학이라는, 어디에 이제 침대 나오면 또 이제 아이들 가구는 뭐 과학이라고 하듯이 요리도 과학이 약간 네. 들어갑니다. 뭐냐. 그 유명한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왕차죠. 단 것을 보통 이렇게 조림을 할 때 간장 넣고 이렇게 단 것을 넣는데 그게 아니고 조청을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단맛이 요리에 뱄기 때문에 삼투압에 의해서 좀 간장을 나중에 넣어도 덜 짜져요. 덜 짜지. 네. 그리고 간이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조청을 넣고, 이거 아까운데? 좀 줘보세요. 헹구실 건가요? 당연히 헹궈야 되겠죠? 이렇게. 뜨거운 거에 넣으면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습관인 거죠? 네, 무섭죠? 네. 절대 그냥 안 지나가요. 그래서 저랑 수업 한번 하고 나면 버리려고 하면 제 생각이 난대요. 스님이 이걸 버리라고 했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 그러니까 한 1년 과정을 같이 하고 나니까 버리려고 그러면 노이로제 걸린다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아끼는 것은, 그래도 지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좀 덜 쓰고 이렇게 아끼세요. 다음에, 자, 이렇게 조청이 다 익었으면 이제 녹아졌어요. 그죠? 간장을 넣는 거예요. 많이 넣지 마시고 간이 배도록만. 이렇게. 색깔도 이게 점점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도 아삭아삭합니다. 이래서 이때 좀 이제 만약에 연세 드신 분 또는 어린 아이들이 먹는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물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잖아요. 물을 조금 넣어서 오래 졸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좀 넣고 익도록 졸여줘야 돼요. 이렇게. 옆에 물이 끓고 있는데요. 이게 끓는 건가? 네. 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인덕션 갖고 해도 좀 끓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조금 천천히 이게 어느 정도 네, 되고 더 졸여야. 쟤를 볶아낸 다음에 해야 되겠죠.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네. 당면이 금방 해요. 끓으면 안 되니까. 쉽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불을 줄여서 이제 천천히 불을 줄여주세요. 좀 천천히 이걸 줄이는 거예요. 네, 그걸 줄이겠습니다. 좀 더 줄일까요? 네. 4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은근히 익힌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국물이 거의 쫄아들어야 돼요. 우엉에 다 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후라이팬이 하나 더 있으면 그 사이에 저 피망을 볶아내면 되는데 여건상 네. 좀 기다리고 할게요.